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봅니다. 전략적 투자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9월 시장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만 좀 역사적인 지표들을 보면 9월 시장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인데 대표님은 일단 9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말씀하신 듯이 역사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게 되면 9월 시장 좀 어려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도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지금 9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지수를 갖다가 올릴 만한 뚜렷한 재료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영향력이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FOMC 등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계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것은 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그 증시를 갖다가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계감 때문에 종목 장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생각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반기 시장 기대감이 조금은 컸던 상황인데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장기 전략에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연초에는 뭐 아무래도 낙관적인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는 게 증권가의 특성이고 투자자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중장기 전망은 그렇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뭐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정부가 또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ROE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측면에서 보려고 하게 되면 지금 지배 구조 쪽을 갖다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합쳐주게 되면 기업 경쟁력의 개선, 그다음에 멀티플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 상승이 아직까지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전망치 대비 조금 부진했습니다. 예상치 대비 한 10% 정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대비 조금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의 하반기 실적 하향 조정 압력이 조금 이전보다는 증가했고요. 반면에 뭐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나온 수출입 통계를 좀 보면요. 대미 수출이 12%나 감소했습니다. 관세 영향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자동차나 반도체, 대형 수출주에는 좀 부담이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력이 아무래도 시장 불안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8월 수출 데이터만 보게 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은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 내용은 3개월 연속 그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품목 관세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도체, 무선 통신 기기가 시장 수출을 갖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품목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비용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감 등이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주가가 상반기에 좀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현지 생산을 갖다가 늘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다변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갖다가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실적 우려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바닥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조금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마 숫자를 바라보면서 기존에 대한 그 재평가를 하게 되는 시점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9월 정기 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키워드로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3차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다면 시장 영향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지주 다시 관심이 쏠릴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9월 정기 국회가 그 개헌하면서 상법 개정안하고 세법 개정안 그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만약에 통과한다고 하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자들은 대부분 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버넌스 개선 움직임은 증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융주주에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금융주주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사주 비중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주를 보게 되면 전체 그 자사주 소각액 중에서 한 거의 25%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자사주를 실제로 소각하게 되면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 성향 또한 30% 이상 후반대로 높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그 SK나 두산, LS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신영이나 부국증권 같이 고배당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결합이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수급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외국인이 양시장을 동반 순매수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 코리아 기조가 다시 좀 살아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역시나 상법 개정일까요? 예, 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의 상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이 포함이 됐었고요. 사실 이게 그 개정안이 통과됐던 6월하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인한 EPS의 상승, 배당 성향 확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은 아마 이전보다는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주 호조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중소형주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7월 들어서 뭐 저희가 보기에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화학,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의 그 뭐 이전에 소외됐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같은 업종이나 섹터에서의 그 중소형주 강세 움직임이 일부 목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경우가 지금 중소형주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주된 동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시 그 연초 이후에 한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기관이나 개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지금 증시 주변에 보게 되면 투자 대기 자금들도 많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도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평가된 업종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손이 나가기 마련이다 보니까 이러한 순환매 혹은 중소형주 그 랠리가 조금 일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소형주 호조가 좀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중요한데요.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최근에 조금 좋아졌던 뭐 디스플레이, 2차 정지,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에 있어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실적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섹터 단으로 좀 들어가 보면 최근 캐대언의 열풍으로 K컬처로 관심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면비디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농심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이런 K컬처 그리고 K콘텐츠 관련주로 수혜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목격되고 있는 캐대한 열풍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확장이라는 게 가장 핵심 아이디어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K-팝 같은 경우에는 팬덤을 중심으로 성장을 조금 했지만 K-팝 음악이 뭐 미국 빌보드나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장기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도 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잠재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확장할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는 뭐 이런 열풍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수혜는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K-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리레이팅 가능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YG나 SM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강자로서의 재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지적하셨던 그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에서 K-팝 열풍과 합쳐서 메인스트림 시장에서의 이제 성공 가능성 그리고 안착을 갖다 하는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양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에서 그 밀양 2공장 그 가동의 그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이고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갖다 계속적으로 향유할 것 같습니다. 그 BTS 진에 앞세워 가지고 지금 미국 코스트코에 진입하고 있는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고 또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관세 이슈로부터 여행주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내수 소비주라는 점에서 지금 외풍이 센 상황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모멘텀 또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으로 인해서 상반기 방한됐던 그 방한한 외국인이 253명이고 2019년 정도 수준을 현재 회복한 상황이고요. 2025년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500만 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즉 하반기로 갈수록 좀 모멘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항공이나 뭐 호텔을 갖다 먼저 예약하게 되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노선 노출도가 높은 항공사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에 국경절하고 에이펙 성수기로 인해서 인바운드 수요가 20%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은 그렇게 좀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실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에어비앤비 규제로 인해서 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고 객실 요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현지 여행사랑 협력해서 그 패키지 상품을 잘 팔고 있더라고요. 중국 VIP 고객을 유치하다 보면 이런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료기기일 것 같은데 중국 관광객들의 많은 수가 또 의료 그 여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방원, 조선과 방산, 원전이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상반기 주도주가 하반기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는 빠른 비중 축소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특수선 그 수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의 시장 확대 그리고 한미 MRO 협력 등으로 인해서 그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생산량이 과거에는 한 척에서 두 척 정도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뭐 20척까지 갖다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북미와 중동의 수주 기회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예상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연평균 2에서 3% 성장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빅테크들의 AI 전력 수요로 인해서 SMR 쪽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이 분야에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방산인데 종전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종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고 뭐 시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유럽, 중동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의
동남아 지역에서의 방위비 증가, 그리고 저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납기를 갖다 잘 지킵니다. 빠른 납기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로 점점 편입이 되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뭐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주도주 조방원의 지속적인 관심, 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사실 시장이 상승하려면 시총 비중이 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최근에는 좀 악재성 뉴스들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탈 엔비디아 소식,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미국의 강화된 규정 등등 이런 뉴스들일 텐데요. 이 뉴스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신규 라인하고 첨단 공정들이 대부분 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그 장비 반입 시에 건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 다만 레거시 노후 공정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들이 지금 대부분 자체 AI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중국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영역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은 현재까지는 저사양 영역에 좀 국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HBM을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 생태계 기반에서 지금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독점 구조는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사용자로서 수요자로서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술 자립 그리고 고객 이탈, 그래서 경쟁 심화의 그 모습을 갖다 불러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선을 중국으로 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를 둘러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CGI에서 중국 관련 펀드도 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중국을 바라보게 되면 경제 지표 상당히 안 좋고요. 기업 이익들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형적인 거래량 증가를 수반한 유동성 랠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추가 상승 가능하냐라고 좀 불안한 질문을 좀 하시긴 하는데 저희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차이나나 CSI 3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30%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선진 시장들이 그 최고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가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더웨이 포지션이고요. 중국 내부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4년의 가열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배분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증시를 하락시킬 요인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증시의 추가 랠리 가능성은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7을 본따서 프로미넌트 10,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종목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중국에서도 뭐 미국 증시의 매그니피선트 7과 같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시장을 랠리를 갖다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해서 골드만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 종목이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리, 네디즈처럼 많이 알려진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고요. 내수 소비 성장 그리고 공급가인 구조조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적 투자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